손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229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저희가 원투펀치가 그 국가대표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축구협회도 사실 많은 좀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좀 대대적으로 변화를 하려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오늘 녹화 기준으로 오늘인데 네. 차두리 선수가 이제 대표팀 이제 선수 아니죠? 선수는 아니지만 네. 합류를 했어요. 예. 전력 분석관으로 합류를 했어요. 저는 이제 눈앞에 닥친 우즈베키스탄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되든 뭐 사실 결과만 그 경기 결과만 좋게 이끌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건 좋다고 보여져요. 일단 차두리 선수가 슈틸리 감독 소통이나 선수단 단합에 기여할 수 있어서 우즈벡전을 좋은 결과로 끝낼 수 있으면 네. 그러면 이제 좋고요. 우즈벡전은 일단 잘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저는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이제 차두리 전력 분석관을 이제 선임한 배경으로서 세 가지를 꼽았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네쿠남 선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교 역할을 부러워하셨다고 말씀을 아무래도 하셨거든요. 이제 차두리 선수가 사실 2002년에도 히딩크 감독과 통역 없이 항상 소통 가능한 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독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서 선수들에게는 또 아주 유창한 우리말로 또 이해를 잘 시킬 수가 있고 그 언어가 바로 통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차두리 선수가 그 역할에 일단 뭐 적임이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지금 네쿠남 선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대표팀이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뭔가 대표팀을 다잡아주거나 할 수 있는 어떤 리더의 존재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내용과 결과가 안 좋으면서 이제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비록 그라운드 안에서 뛰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 큰 형으로서 좋은 얘기를 하고 선수들을 결속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금 사실 네쿠남 선수가 뭐 전술적으로 얼마나 거기서 많은 역할을 하겠어요. 네쿠남 선수의 역할은 갓 그만둔 정말 큰 형님으로서 이란의 어떤 정신력을 고취시키는 그런 역할이 많을 텐데 차두리 선수의 어떤 네쿠남 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안컵에서도 사실 뛰었을 때 그때 같이 뛰었던 선수들이 지금 상당 선수들이 그 지금 대표팀의 주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좀 잘 해줄 것 같아요. 코칭 스텝과의 가교 역할 중에서 특히 이제 지금 우즈벡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팀 전체가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다운돼 있기 때문에 분위기 메이커가 사실 필요하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뭐 주장 기성용 선수가 이렇게 막 웃기고 뭐 이런 스타일. 아예 차라리 옛날 구자철 선수가 올림픽 대표 주장일 때는 네. 아주 진중하게 명언을 쏟아내면서 어떻게 보면 선수들 다른 선수들이 어이가 없어서 웃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막 오글거려 이러면서 오히려 단합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사실 고참이 뭐 이렇게 분위기를 예를 들어서 곽태희 선수가 뭐 뽑힌다 해도 곽태희 선수가 이렇게 막 웃기게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좀 약간 처져 있을 가능성에 차두리 선수가 제가 알고 있는 차두리 선수의 성격이라면 가서 일단 형 역할, 전적인 분위기를 아주 좋게 괜찮아 뭐 이래서 또 분위기를 잡는 데는 아주 좋은 역할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뭐 월드컵 때 해설 쪽에 같이 있으면서 같이 이제 팀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보면 차두리 선수가 팀 분석을 상당히 예리하게 또 잘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정보도 좀 밝은 편이고 그래서 그 정보가 이제 경기를 보는 정보 외에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또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얻는 정보들도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차두리 선수가 그런 가교 역할, 선수들과의 가교 역할을 아주 잘할 거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일단 근데 무엇보다도 결과가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일단 저희부터 그 차두리 선수라는 말이 입에 붙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선수라고 부르면 안 되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차두리 전력 분석관. 차두리 분석관으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분석관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차두리 분석관. 네, 아무튼 우즈베키스탄전 정말 꼭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말인데요. 옐로 아이디를 통해서 그 한국 성인 국가대표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 질문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왜 K리그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을 쓰지 않나요? 라고 어떤 분이 보내주셨거든요. 저번에도 이제 K리거가 아예 이제 안 들어간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김신욱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K리그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이제 K리그 팬들이 볼 때는 뭐 해외파나 이제 유로파들이겠죠. 그리고 중국 리그
또 중동에 뛰는 선수들에 비해서 너무 소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23명 엔트리라는 것이 기존에 이제 기존에 계속 여러 경기들을 대표팀에 와서 소화했던 기존 주축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죠. 그런 선수들이 현재 정상적인 폼을 유지를 하고 있다면 사실 감독은 그런 선수들,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그 선수들, 특히 대표팀 같은 중요한 이제 최종에서 일전에서는 그런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나머지 선수들 TO에서 사실은 이제 K리그 선수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뭐 이재성이나 뭐 김신욱 같은 카드는 어느 정도 이제 중용이 되는 김보경 선수도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홍철, 이용 선수까지도. 그렇죠. 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자원들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무조건 K리그 선수들을 좀 덧뽑자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겠죠. 현재 일단 대표팀이 뭐 선수가 어느 리그에서 뛰는 간에 그걸 무시하고 어떤 포지션의 보강이 필요하냐. 네. 그리고 전략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맡겨서 수행을 시키느냐. 그것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팀이 전체적으로 보면 공수 간격이 조금 벌어져 있고 또 후방에서의 빌드업에 있어서 확실한 측면 수비수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면 그러면 결국은 이제 후방에서 조금 긴 패스도 날려줄 수 있는 운영. 요즘에 현대 축구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빌드업 시에 센터백들이 좀 벌어지고 기성용 같은 선수들이 내려와서 첫 번째 빌드업을 좀 원활하게 수행시켜 주든지 그런 과정에서면 차라리 공격적인 윙백의 성향의 선수도 필요하겠다. 뭐 이러한 전략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K리그에서 뭐 그런 윙백들이 있겠죠. 수비도 잘하고 여러 위치 많이 뛰고 뭐 최철순이 됐던 또 고요한이 됐던 뭐 이런 선수의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것이지. 이거 무조건 지금 K리그에서 좋은 선수니까 더 뽑자. 이런 개념은 기존의 주축 선수들을 어느 정도 퍼즐을 맞춘 이후에 무조건 한다는 부분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며칠 전에 이 K리그 선수들 가운데 이제 어떤 선수가 좀 들어갔으면 하느냐는 그런 아주 똑같은 유형의 질문을 제가 어떤 기자분에게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저는 처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뭐 유럽파, 해외파, 뭐 중국파, 중동파, 그리고 이제 K리그파 혹은 국내파 뭐 이런 많은 얘기들을 정말 해왔는데 정말 이 우즈벡전 하나 앞두고서는 우리 일단 파 얘기는 하지 말자. 가장 지금 컨디션이 좋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선수들로서 뭐 20명이 됐든 23명이 됐든 그 선수단을 구축을 해서 우즈벡전을 임해야지 여기서 지금 뭐 어떤 파를 또 뭐 여태까지는 뭐 어떤 파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파를 그런 얘기 자체도 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지금 문제다. 왜냐하면 우즈벡전은 뭐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지금 현대 축구사에 명운이 걸린 한 판이라고까지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즈벡전 잘못되면 승점 차이 많이 벌어진다. 이 승점 차 벌어지면 남은 경기 아무리 잘해도 따라가기 어렵다. 그러면은 저쪽 조 3위, 북중미 또 계속 연타 플레이오프를 다 이겨야 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렇게까지는 진짜 생각을 안 해야 되는 확률인 거고 그리고 현실성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우즈벡전은 정말 명운을 걸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국 축구 전체 역사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우즈벡전이고 여기서는 뭐 파가 일단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현재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용에 닿고 잘하고 있는 선수들 위주로 정말 최정예 팀을 구성을 하는 게 일단 우선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 의원님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슈틸리케 감독이 써왔던 전술이 뭐 한 포메이션상으로 봤을 때 일단 중앙을 역삼각형을 세우느냐 정삼각형을 세우느냐 그 정도 차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의 어떤 이러한 전술을 여태까지 좀 단조롭지만 어쨌든 꾸준히 끌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K리그에서 현재 좀 한 시즌을 쭉 잘하고 있었어도 어떤 선수를 갑자기 넣기가 조금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 3백 같은 것도 많이 활용을 했었다 여태까지. 정말 산파올리 감독처럼 여러 가지 뭐 지금도 산파올리 감독은 3백, 4백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전술을 좀 고루고루 예를 들어 가동을 해왔고 플랜 B, 플랜 C 뭐 이런 게 있는 상태면
K리그에서 좀 쓸 수 있는 폭도 늘어날까요? 왜 그러냐면은 K리그에 실제 지금 3백을 써서 최근에 좋았던 팀들이 있고 그 3백을 쓰는 팀들의 또 아주 발빠르고 이제 공격력 좋은 윙백들이 이제 사이드에 들어오면서 또 효과를 봤던 지금 K리그 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선수에게 어떻게 보면 팀에서 뛰는 역할과 별로 다르지 않은 자연스러운 역할을 부여하면서 대표팀에서도 쓸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전술을 우리가 대표팀에서 해왔다면 그런 케이스들까지 우리가 좀 폭을 넓혀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중앙 미드필드에 약간의 이제 뭐 정우영 선수 혼자 뒤로 가서 쓰느냐 아니면 기성용 선수와 한국영 선수가 같이 뭐 쓰느냐 뭐 그 정도밖에는 우리가 큰 테두리에서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축구의 명운이 걸린 우즈벡전에 바로 가동할 수 있느냐, 물론 그 전에 캐나다전에서의 실험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한 실험 가지고는 또 우리가 우즈벡전의 중요성에 비추어서는 또 무턱대고 기용하는 게 쉽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걸로 봐서는 안타깝지만 새로운 선수들의 폭을 아주 많이 늘릴 수도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네.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를 시험한다기보다 정말 그 여태까지 해왔던 데에서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는 최정예 멤버를 뽑는 게 우선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변화를 주고 싶다면 네. 역시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수들의 몸 상태, 컨디션 관리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캐나다전 같은 경우에 전반전은 베스트 라인업을 좀 써보다가 후반전에는 우즈벡전을 대비한 후반에 조커 요원들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선수들로 아마 또 변화를 줘서 일진들은 조금 쉬게 해주면서 후반전은 이제 완전 대폭 바꿔서 그 선수들 또 몸 상태를 테스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뽑는 과정에서 저는 뭐 지금 차두리 선수도 전력 분석관으로 왔고 뭐 했습니다만 지금 대표팀이 제일 잘해야 될 일은 저는 우즈벡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조커 싸움, 후반전 운영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누가 들어가서 누가 변화를 줄 수 있느냐에 있어서 사실 아주 면밀하게 컨디션 점검을 해라. 모든 루트를, 모든 레이더를 다 동원하고 지인들을 다 동원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중동에 있는 이명주 선수나 송진영 선수 또 뭐 중국에서 뛰고 있는 수비수 김주영 선수도 있을 거고 또 여러 선수들이 있단 말입니다. K리그에 뭐 주세종 같은 선수도 있을 거고 최근에 폼이 좋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일단 고요한, 고강민, 최철수 뭐 이런 다 선수들은 포함을 해서 아까 고강민 선수 말씀하신 지난번 당연히 선수도 들어갈 수 있을 있고. 것이고 뭐 다 포함을 해서 일종의 이제 물론 주전으로 거기에서 바로 발탁이 될 수 있는 모험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김주영 같은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지금 홍정호 선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나 수비수까지 포함을 해서 중동이든 또 심지어 일본에 나가 있는 또 다른 선수들까지도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나머지 티오를 정말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 몸 상태가 지금 한참 올라와 있는 선수들로 좀 구성을 해서 그 선수들이 후반에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하나의 또 카드로 남겨줄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지금 발바닥 진짜 땀나도록 컨디션 점검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냥 말로 듣지 말고 최대한 직접 확인하고 또 뭐 할 수 있는 루트를 최대한 발현해서 경기를 직접 보더라도요. 어떻게든지 영상을 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현실적인 얘기부터 한다면 가장 변화를 줘야 하고 또 줄 수 있는 포지션은 역시 측면 수비인 것 같아요. 지금 오른발 쓰는 오재석 선수 왼쪽 기용, 뭐 중앙 유형의 장현수 선수 오른쪽 기용, 이거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이 여태까지 지금 얘기가 됐는데 과연 이제 이 부분을 그대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슈틸리케 감독도 조금 의문이 있을 거예요. 이 대목에 한해서만큼은. 그래서 결국은 가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포지션은 측면 수비 쪽이 아니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최철수 선수, 고요한 선수, 고강민 선수, 그리고 뭐 기존의 홍철 선수, 이용 선수 등등 이제 이러한 선수들이 분명히 이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아마 장 의원님 말씀대로 캐나다전 전반전 베스트 라인업으로 나갈 때는 이 4백의 경우에는 만약에 새 선수, 새 얼굴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서는 이제 테스트가 돼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체력과 컨디션에 따라서는 풀타임을 뛰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제 새로 들어오는 얼굴의 어떤 수비수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포지션의 경우에도 그것도 역시 이제 장 의원님 말씀을 제가 좀 따라가면 정말 우리가 우즈벡과의 경기에서 불시에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뭐 스코어를 앞설지 뒤질지 정말 급박한 상황에 몰릴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럴 때 정말
우즈벡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변화를 주면서 우즈벡을 당혹스럽게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카드 몇 장. 이제 거기서의 이제 고려인 거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틀을 지금 바꾸는 것은 약간 우리가 여태까지 해봤던 전술의 가짓수가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우즈벡전을 우리가 이겨서 정말 한숨을 약간 내쉴 수 있는, 그런데 그렇다고 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내년에 있을 경기 5경기 다 그래도 잘해야 가능하지만 어쨌든 우즈벡전을 이기면 조금치의 한숨은 내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 여유가 그때는 또 좀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연구의 폭을 넓혀서 정말로 다른 포지션들까지도, 측면 수비 말고 다른 포지션들까지도 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를 조금은 갖게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즈벡전을 이겨야만이 가능한 얘기죠. 우리가 위태로운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골을 무조건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그 지난번 엔트리 그 20명밖에 안 뽑았을 때는 카드가 사실 부족했단 말이죠. 카드가 뭔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카드, 뭐가 보이질 않았어요. 전략적인 카드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뭐 예를 들어서 황희찬 선수가 요즘에 리그에서 골을 넣었으면 그런 유형의 선수 지금 컨디션도 점검하고, 또는 지금 이른바 창의적인 킬러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 그럴 때는 이제 송진영, 이명수, 아까 송진영이든 뭐 이런 선수들의 예를 컨디션도 들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히든 카드로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까지도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컨디션이 정말 중요하고, 결국은 이제 뭐 코칭 스텝이 알아서 해야 될 몫인데요. 네. 좀 열심히 잘해서 우즈벡전을 진짜 꼭 이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장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황희찬 선수 같은 카드는 우리 또 다른 공격수와는 좀 다른 스타일의 카드 아닙니까? 나이가 어리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어찌됐건 결국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오스트리아파가 됐건 무슨 뭐 중국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만 중국이 됐건 중동이 됐건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즈벡전을 무슨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정말로 최적의 선수단을 만들어서 우즈벡전을 이기고 이제 전체적인 변화는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하고,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정비를 해야죠. 일단 측면 수비부터 일단 좀 손을 보는데 그거는 이제 캐나다전에 아주 집중적인 테스트가 돼야 될 겁니다. 네.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리그에서 뛰던 간 그 경기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뛰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떤 리그에 뛰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뭐 두 분의 말씀처럼 컨디션이 좋은 선수, 지금 우즈베키스탄 이기는데 가장 필요한 그런 선수들을 뽑아서 정말 저희가 좀 한숨 좀 돌릴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전 연말을 좀 편안하게 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꼭 우리 대표팀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믿고요. 원투펀치 계속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